안녕하십니까. 로봇과학 스터디 방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사회 수사특채 단 4개월 만에 수험생활을 거치고 최종 합격한 유동원 학생을 모시고 여러분께 합격 수기 인터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고 싱! 네, 안녕하십니까. 로봇과학 스터디 방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수사특채 유동원 학생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수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또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가 좀 돼가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 폭설을 뚫고 또 인터뷰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원에 이제 우리가 영상 찍을 때마다 들어오지 마!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데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해보고 싶었다고. 네, 제가 2025년 하반기에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필기반 들어와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이제 상반기 합격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앞에 영상 촬영 중 출입 불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제 붙으면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진짜 많이 하면서 찍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잘 돼가지고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유동원 학생에 대한 간략한 이 자기소개를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5년도 하반기 서해 수사특채에 합격한 유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공채나 해양경찰학과시니까 뭐 학과특채나 볼 수 있는데 수사특채로 보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해양경찰학과를 나와서 상반기에는 학과특채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제가 사실 해기사 면허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제가 해기사 면허가 없어서. 근데 또 이 하반기 시험을 그냥 날리는 건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뭐라도 준비해보자 하고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또 해양경찰학과 졸업생이면 하반기에 수사특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수사특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롬박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롬박 말고도 다른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도 있기도 하고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쪽 학원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미 롬박에 와서 단기에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 또 여러 번 했지만 끝까지 롬박에서 하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은 롬박으로 가서 해보자.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롬박은 관리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로 잡아두는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롬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상담 받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사실 처음 상담 왔을 땐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살면서 아침 막 8시 50분까지 학원에 와서 저희가 저녁 10시까지 자습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니까 내가 4개월 동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게임을 안 하면서 4개월을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 제가 많이 붙으면 애들이 놀랄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이게 부모님께서 보면 조금 그러긴 한데 제가 사실 대학생 1학년 때 물론 제가 해경과를 선택해서 간 거긴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학교가 약간 듣는 과목도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고 거기에 있던 제 동기들도 생각과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좀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도 학점이 좀 바닥을 쳤었고 2학년 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이버 강의를 들으니까 그때도 공부를 잘 안 하게 됐어가지고 학점도 좀 많이 낮은 채로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기수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많이 해보거나 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못한 기수였네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동원이가 학원에 와서 공부라는 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막막했을 거고 과연 내가 이 4개월 해가지고 수화를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떤 게 조금 처음에 힘들었고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갔나요? 저는 일단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원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공부 방법을 몰랐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프라인반 처음 오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이랑 자리 배정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순서로 해야 된다. 라고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강의 들으면은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공부 방법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오리엔테이션 용지 있잖아요. 네. 공부 순서나 방법이 적힌 그거를 항상 옆에 두고 그날 수업 끝나면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읽어볼 차례. 읽어보는 거 끝났으면 기출 한번 봐볼 차례. 이런 식으로 저는 선생님께서 시킨 방법을 계속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 봤다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계속 까먹더라고요. 이 음. 다음에 뭐 해야 됐더라 해서 저는 그거를 완전 안 보고도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게 하려고 오. 선생님께서 주셨던 그 음. 용지 보고 시키는 대로, 또 저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학원을 지금 9년째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무조건 전부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겠다. 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주신 방법을 적용하려고 그것만 봤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학생입니다. 네, 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지도 방법대로 해가지고 본인 이제 적용했던 사례들, 뭐 루틴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거는 보통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들은 뒤에 1시간 이내 최대한 짧게 잡아서 그날 강의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렇죠. 선지를 분석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문제를 풀거나 오답 노트를 하거나 음. 단거나 하는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선생님께서 MBT를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특히 저는 형사법 이쪽 파트에서 MBT 도움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MBT를 풀고 그 선지를 분석하고 그 선지가 어떤 판례에서 나왔는지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선지가 맞는 선지다 틀린 선지다 이거를 거의 다 구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형법하고 형소법을 4개월에 다 판례를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도 4개월 동안, 저는 이제 수사특제다 보니까 과목이 총 3개였는데요. 개론이랑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총 3과목을 봤는데 개론보다는 남은 그 2과목의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형사소송법 강의를 이태우 선생님 강의로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사실 양이 너무 비대해서 그런 강의로 준비했다면 못 끝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태우 선생님 강의가 좀 더 간략하게 해경에 맞는 것 위주로 있어서 단기에 준비하기에는 이태우 선생님께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수가 적어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형사법을 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강의를 통해서는 밑그림만 그려가는 거고, 실제로는 아까 동원이가 말한 판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왜 맞았지? 왜 틀렸지? 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그 판례를 부딪혀가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강의 수가 적었으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라는 네. 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에 있는 기출만 보셨나요? 아니면은 6경까지 해서 다 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6경 기출 것까지 다 보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수사 직렬이다 보니까 다른 공채나 학과 특채랑은 다르게 공판 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판 파트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른 직렬도 볼까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 가서 여쭤봐도 보지 마라, 나쌤께 가서 여쭤봐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런승에게 가도 그냥 해경 것만 봐라, 이태우 선생님께 여쭤봐도 해경 것만 봐라. 그래서 저는 6경 거는 안 보고 해경 것만 보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해양경찰 기출 판례에다가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으니까 단기간에 붙을 수 있었겠죠. 네. 예, 아마 이것저것 다 볼라 했으면 사실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해양경찰 판례를 좀 볼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진짜 MBT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MBT가 보면 저희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어떤 파트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제가 유난히 부족한 파트들이 있거든요. 약한 파트들, 이쪽 파트에서 항상 많이 틀리더라, 이런 파트들을 MBT를 많이 풀면 또 이제 판례 대판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 번호를 항상 구글이나 아니면 챗GPT 이런 데에 쳐봐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 이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구나, 이래서 이런 죄가 적용이 됐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서 그 선지를 분석하면서 이게 어떤 판례에서 나온 건지 그거를 찾아보는 게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판례 자체 하나를 뜯어보면서 내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서 네. 정의를 했던. 대략 그러면 해양경찰 형법만 봤을 때 한 사이클 이루는 강의를 11주에서 12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의 그 전체 커리큘럼 따라오셨나요? 네,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려고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4개월이 끝내려면 무조건 학원 커리대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 커리큘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만 하는 게 그러니까 낫다고 학생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많으니까 양이. 네. 아 이거 도저히 학원 커리큘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전 좀 천천히 가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한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도 저랑 같이 스터디 조원이었던 분들 중에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만으로도 양이 벅차니까 아, 저는 형사소송법을 지금 보고 다른 과목은 조금 미루려고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문제도 풀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커리큘럼을 따라갔으면 그렇죠. 네. 예, 좀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힘들게. 이게 내 커리를 가게 되면 내가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솔직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 커리를 가다 보면 학원 커리에 대한 의미 부여를 못하게 되고 점수도 낮게 나와도 그렇게까지 막 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맞아요. 실제로 그 저희 주간 평가를 매주 보잖아요. 주간 평가에 엄청 연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시고 그렇지. 오히려 주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시험 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주간 평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간 평가로 지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로 안 잡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야 나중 내면 편하죠. 네. 고진감래란 말이 똑같아요. 내가 지금 힘든 게 결국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주간평가로서 힘들어야 여러분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안 힘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지. 동호회도 똑같이 그 주간평가에 대해서 의미부여하면서 계속 더 잘하려고 연연했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 했죠. 그래서 무조건 합격생들은 하나같이 연연했습니다. 진짜 제가 만나본 모든 합격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학원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궁금한 게 단권화 작업을 할 때 네. 초반에는 모든 분들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어디까지만 단권화 했고 어떻게 해서 진도를 뺐어요? 저도 단권화가 살면서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선지 분석하면서 모르는 걸 다 적기에는 책이 또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렇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단권화를 오히려 안 하고 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 오면은 이미 제시한 분들도 많고 스터디 중에서 또 단권화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단권화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책 한 번 빌려줘. 이렇게 해서 보고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왜냐면 그 기본서를 저희 시험 보기 전까지 강의가 끝나면 계속 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회독을 할 때 속도를 올리려면 단권화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막 해버리면 너무 지저분하게 될까봐 처음에 모르는 거는 체크만 해두고 나중에 다시 방법을 배운 다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설명했던 뭐 중요합니다, 뭐 몇 줄 그으세요 이런 내용하고 기출을 보면서 아 어디가 나왔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셨나요? 가장 처음 할 때는 사실 그냥 다 적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 수업에 나온 내용은 검은색 펜으로, 음, 뭐 기출 나온 내용은 빨간색 펜으로 음, 이렇게 색깔을 정해 주셨는데도 제가 그냥 잔뜩 신나가지고 다 적다 보니까 이게 회독 기간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못 읽겠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라도 막 다시 했어요? 완전 다시는 하지 않고요. 주변 동생들이나 이렇게 형들 잘하는 사람들 거 빌려 보면서 다시 이렇게 노트에 적고 잘라가지고 그 위에 덧붙이는 식으로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처음에 단고달 작업을 잘했으면 그 시간이 좀 세이브 됐겠지만 네. 그래도 뒤에 가서라도 다시 정정해가지고 단고날을 다시 좀 정리했군요. 네. 좋습니다. 주말에는 좀 공부하셨나요? 저는 초반에는 사실 주말에 엄청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루에 순공 시간으로 주말에도 한 3-4시간씩은 하면서 어쨌든 제가 이 강의 한 번을 들어서 완전히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그리고 회독 기간 들어가서는 거의 학원에서 하듯이 계속 길게 시간을 가져가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7일째로. 네. 특별히 주말에 좀 집중했던 공부예요. 저는 일단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리를 좀 옮겨가면서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목적으로는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제일 많이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회독은 초반에는 거의 안 했고요. 실제로도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회독 기간 들어가서 하시라고 그렇죠. 하라고 앞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런 그렇죠. 말씀 항상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주 강의 들은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MBT 풀어보고 그런 시간으로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초시분들은 강조 드리는 게 MBT 활용을 평일에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 그러니까 기본서, 기출 분석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BT를 풀면서 테스트 등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주말을 활용하시고 제시분들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평일에 좀 하셔도 괜찮은데 동호회처럼 초시인 경우에는 평일에는 무조건 강의 잘 듣고 또 졸지 않고 네, 졸았나요? 저 한 번도 존 적 없습니다. 역시 학생들은 다 안 졸아. 강의는 무조건 안 졸아야 돼요. 안 졸고 잘 듣고 그래야 내가 이 강의를 또 2번 듣지 않을 거잖아요. 네, 한 번 들을 때 끝내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단거나 하고 주말에 복습하고 복습 차원에서 계속 했다라는 거. 동원이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을 때 제가 동원아 어떤 걸 좀 영상에 담고 싶어 물어보니까 꼭 지켰던 원칙 2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무조건 지켰던 것 중에 하나는 수면 시간을 수면 무조건 시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7시간은 자야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보면은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그러면 낮 시간 동안 졸게 되거나 아니면 공부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느껴서 저는 거의 필기보기 한 달 전까지도 10시 이후로 남아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10시에 끝나면 운동 1시간 하고 씻고 12시에 자서 무조건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라도 절대 자지 않기. 그래서 졸리면 저는 무조건 복도 계속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졸면 계속 졸려할 것 같아서 안 자려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잠은 무조건 7시간 이상 자라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불안함 때문에 새벽 막 2시 넘어가고 해버리면 네. 다음날 너무 피곤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지키지 못했던 원칙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사실 이제 필기가 붙고 나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실기 점수인데, 또 학원에서는 필기를 준비한 내내 학원에서 주간 측정도 하고 일일과제도 하면서 체력을 키워오잖아요. 근데 저는 필기를 입에서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실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욕심을 너무 부려서 급하게 또 준비를 했었거든요. 원래도 학원에서 센서 찍으면 그래도 30점 이상 정도는 나왔었는데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는 마음에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했더니 제가 횡문근융해증이라는 그 근육이 녹아서 이렇게 아픈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원래 나오던 것보다 훨씬 실기 점수가 떨어졌었거든요. 몇 점 나왔어요? 저 23점 나왔어요. 23점? 네. 와. 전체적으로 제가 나오던 종목에서 2점에서 3점씩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체력 봤던 사람 중에 네. 체력으로 몇 등인 것 같아요? 뒤에서 2등이었습니다. 한 분 거랑 나시고 18점 정도 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18 있고. 네, 그리고 저 이렇게 따지면 3등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뒤에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원칙이라는 거는 체력 시험 끝나고 오버하지 마라. 네, 그 기간은 본인이 가지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게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에 억지로 끌어올리려다 하면은 저처럼 다쳐서 원래 하던 것보다 훨씬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평소에 잘 준비하고 그 기간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 시험 꼴은 아닌데 한 2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동호회에서 나와.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이거는 진짜 열심히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절대로 체력은 미리미리 해야지 끝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좋아요. 꼭 이제 지켰으면 좋겠다는 원칙. 저는 두 번째로 지켰으면 하는 원칙은, 저는 필기도 입에서 문을 닫고 들어갔고 체력도 점수가 되게 낮아서 환산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면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필기 준비하듯이 아침에 스터디원끼리 모여서 밤 10시까지 서로 말하고 아니면 이렇게 서로 쓴 거 봐주고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그게 다 본인의 경험이 되고 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네. 마음가짐, 끝까지 해보는 거. 네. 그러니까 동원이는 이제 결국은 필기, 체력 다 뒤에 일배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이 보면 면접에서는 웬만해서는 사실 뒤집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원래 잘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한 번 하면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도 면접으로 뒤집기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면접만 다니기도 했고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한번 즐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반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제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저는 일단 선생님께서 면접반 시작할 때 메인 주제나 그 옆에 연관 기출 이렇게 된 정리된 책자를 주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다 적었어요, 답변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답변을 다 적어놓고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물론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어 본인이 뭐 학교 폭력에 연루돼서 그렇지. 해양경찰을 그만둬야 될 것 이거 같아서 다 어떻게 수업했던 할 거냐. 내용들이죠. 네, 그런 경우에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지고 옷 벗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해양경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꽈락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꼭 적어놓고 야. 조원들이랑 할 때도 조원들이 좀 그런 엇나간 답변을 하면 근데 이거는 론쌤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꼭 적으라고 네. 이렇게 듣고 흘리면 까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건 답변이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답변이 형이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수업할 때 이렇게 꼭 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답을 해버리면 면접관이 갸우뚱갸우뚱 하게 되니까 네. 아우 정말 잘했네 그거는. 그래서 수업 때 그 중심을 잡아줬다. 네. 만약에 중요하다는 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필기 준비할 때도 사실 스터디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필기 초반에. 왜냐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문제 이야기할 시간에 혼자 보면은 한 3-4문제는 보는데 굳이 스터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여러 수사 준비하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니까 확실히 스터디를 해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내가 잘하는 건 또 알려주면서 내가 더 성장을 하는구나를 느끼고, 또 특히 면접 준비할 때는 면접이라는 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맞아요. 그러니까 말로 뱉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맞는 스터디원끼리 이렇게 잘 모여서 우리 같이 끝까지 해서 붙어보자, 우리 뒤집어 보자, 저 말고도 뒤집으셔야 되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서로 말로 뱉어보는 이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분이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잖아요. 네. 그때 좀 어땠어요? 모의 면접을 볼 때 론쌤, 나쌤 계시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두 분 계시잖아요. 경환쌤, 지현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론쌤 거 할 때 가장 무서웠고요. 저 뭘 끝나고 무서워요. 끝나고 나니까 웃고 이렇게 있는데. 바지가 땀에 젖었더라고요. 저는 론쌤이 가장 무서웠고, 오히려 처음 뵈신 선생님들은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사실 모의 면접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끝나면 선생님께서 일정 퍼센테이지 아래는 도약반으로 잡아서 따로 한 번 더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제 석차 보면서 그래 면접으로 뒤집어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실제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저희가 학원 외부로 나가서 하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모의 면접 또 진짜 너무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제 평상시에 학원이면 익숙한 공간이니까 네. 사실은 덜 떨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낯선 공간이면서 동시에 또 낯선 자리, 그렇게 세팅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다 그만하더라고요. 오히려 모의 면접했던 게 더 떨리고 네. 실제 시험장은 오히려 덜 떨린다. 동호회도 그랬어요? 저는 가서 오히려 안 떨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떨었어? 네,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는 너무 떨렸는데 들어가면 이제 안에 대기를 하잖아요. 거기 대기를 하면서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잘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약간 제가 꿈꾸던 해양경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그렇지. 이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설렘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긴장보다. 면접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기억에 좀 남거나 본인이 좀 이거 답변을 잘한 것 같다 하는 게 있어요? 면접 질문은 사실 저는 이번에 인성 질문은 평이하게 나왔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또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황형 질문이 좀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받았던 직무 질문 중에는 상황형 질문으로 이제 선박에 낚싯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내가 출동을 했는데 그 낚싯대를 훔친 범죄자가 저한테 폭행까지 가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죄들을 적용할 거고 또 어떤 경합범으로 처벌할 건지, 이 질문을 저는 3명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처음 첫 번째로 대답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죄를 적용하고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어떤 경합범을 적용할 거냐 해서 실제적 경합이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인성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이하게 나왔는데 저는 약간 분위기 보고 있다가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손들고 이렇게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의 답변과 뒤집은 사람의 답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질문을 다 궁금해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건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대부분 뭐 GPT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학원 자료를 봤더라도 대부분 사실 평이한 답변 위주로 가니까 네. 거기에 나만의 색깔이 좀 있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동원이가 답변을 했던 것 중에 그래도 이 답변은 잘한 것 같아. 되게 이거 좀 면접관이 끄덕끄덕했던 것 같아. 공감했던 것 같아. 이런 답변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별거 아닌 답변이긴 했는데, 직무 질문에서 가장 처음 들어가서 면접관 분께서 물어보셨던 게 지원한 동기랑 해양경찰이 하는 직무에 대해 말해봐라. 이게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3명이서 들어갔는데 제가 마지막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앞 사람이 했던 말을 똑같이 또 직무에 관해서는 6가지 정도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로 했던 친구가 주요 임무 중에 한 5가지 정도만 말을 했고, 그 두 번째로 계셨던 분께서는 옆에 지원자분께서 정말 답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추가로 이거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 지원 동기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옆에 계신 지원자분들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6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던 5가지와 네. 두 번째 사람이 말 하나를 그냥 똑같이 말했다는 건가요? 네, 근데 그거를 면접관 분들이 듣기 편하게 깔끔하게. 듣기 편하게. 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 분들도 그 하루 동안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피곤하고 쌓이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무조건 면접관 분들이 뭐 다시 질문 안 할 수 있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좀 표정이 끄덕임이 있었나요? 그 처음에 한 분은 이렇게 좀 많이 친화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좀 자세도 이렇게 좀 앉으시고 거의 안 보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도 하고 저는 일부러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저를 봐달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다시 앉으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끄덕여 주시고 웃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상대방의 그 앉는 자세를 바꿨다는 거는 굉장히 동원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샀다는 거지. 네. 좋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공부라는 걸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해양경찰에 대해 하는데 좀 막막해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붙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도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써주신 한자가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한자긴 하지만 진인 사대 천명이라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운도 따라줬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막막할지라도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유동원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